안요한과 저녁의 안전 빵빵 3월 29일 순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 얼굴의 대변인, 현 정부엔 투기 DNA가 있다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 뉴스 보면서 김의겸 대변인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26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그것도 딱지죠. 재개발 딱지를 샀는데 올빵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은 10억 좀 넘는데 자기 재산 2배가 넘는 그런 딱지를 샀는데 거기에 돈 빌린 것만 해도 10몇 억을 빌렸습니다. 그것을 투기라고 하지 않으면은 대체 투기와 투자 구분이 뭡니까? 저는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보면서 저 양반 사실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 양반이 김 대변인이 한겨레 신문 국회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또 기자 시절 할 때도 제가 만났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뻔뻔해요. 뻔뻔해. 방금 윤님 말씀하셨습니다. 한겨레 월급이 얼마인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한겨레 기자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저라면은 그럴 수 있을까요? 특히 일반 개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10억인데 대출을 10억 이상 대출을 받아가지고 25억짜리 산다? 이게 가능합니까? 희우님이 이 정권은 딱지 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현 정권은 투기 DNA가 있다. 옛날에 김의겸 대변인이 그랬죠. 현 정부엔 사찰 DNA가 없다 했는데 이 정부엔 투기 DNA가 있다. 지난번에 이번 국토부 장관 된 사람도 이른바 아파트 3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강남 잠실에 한 채, 분당에 한 채, 세종에 한 채. 이런 고단수 투기꾼들이 이 정부 내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루키 하와이님 그러셨네요. 국민들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뭔 짓들인지 에휴. 맞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은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은행 융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 정부 정책을 마이크 잡고 홍보하고 서민들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해놓고 본인은 뒤로 몰빵해서 샀다? 투기했다? 은초롱님 말씀하셨죠. 일반인은 대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출 받았다고 한다면은 한 6억 정도가 상한이라고 그럽니다. 상한선이. 그런데 10억을 넘게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사채도 썼다? 글쎄 10억 넘게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관? 저는 그거 진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줄 수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네요. 관사에 살면서. 그러니까 관사에 사니까 자기 전세 대금 몽땅 빼내서 올빵한 거 아닙니까? 관사에 본래 서울에 거주자는 관사를 살 수 없는 게, 청와대 관사는 살 수 없는 게 그게 불문이라인데 본인은 서울에 살면서 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몰빵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것은 이제 기회 비용을 몰빵을 한 것이죠. 게다가 희우님 말씀하셨죠. 김의겸 노모팔이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지난번에 JTBC의 손 대표 갑자기 자기 어머님 팔았죠. 노모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노모를 팔아요. 왜 노모를 팝니까? 왜? 팔순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집 큰 집이 필요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김의겸, 김정명님이 하셨네요. 김의겸 주인공, 대한민국 부동산계의 갬블러, 올인, 어제 개봉 상연. 레빈영님, 양님, 이러려고 대변인 했음. 대변인 해서 한몫 잡은 것이죠. 왜? 일단은 청와대 관사를 들어가니까 월 20만 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세금 4억 8천만 원 몽땅 부동산에 투입해서 그 돈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 대변인 저는 오래 할 수 없다고 봐요. 할 수 없는데 물러나서도 건진 건 있을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25억짜리 상가, 그리고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되면은 35억, 지금 시가로도 35억이란 거 아닙니까? 35억대 10억을 쉽게 청와대 대변인 1년 만에 10억을 딱 건지는 능력 좋은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능력 좋은 대변인입니다. 뻔뻔합니다. 뒤에 우리 박영선 의원, 박영선 씨 이야기도 하겠지만 참 뻔뻔해요. 뻔뻔. 참 단번에 10억 차익, 채똥발님 말씀하셨네요. 10억 차익 보는 그런 투기, 그런 본인도 투자라고 그러죠. 투자. 살집 마련하려고 했다. 자, 투기, 투자, 재산 10억인 사람이 10억 이상의 빚을 얻어서 25억을 샀다? 이게 투자인가? 이런 투자 보통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건. 안재영 님이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축하. 그 칼럼 기사를 보시고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본인이 칼럼 써놨을 때는 자기는 초식동물이다. 육식동물이 사는 초원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육식동물로 완전히 표변했습니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육식동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조물주보다 임대주가 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경제정책, 거기서도 부동산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력자들, 뭐 청와대 경제수석, 당대표, 정책위 의장, 무슨 뭐 국토부 장관, 차관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정부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다 주택을 다 소유자가 9명 가운데서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부가 투기 DNA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전홍님 왜 안 보이세요? 이렇게 시대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십니다. 수요일 날. 좌파는 뻔뻔합니다. 윤초롱님, 홍준표 대표가 이미 말씀해 왔지요. 진짜 뻔뻔합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싫은 게요. 자기들은 모든 도덕, 모든 정의는 다 독점한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들통이 나면요.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뻔뻔하게. 니들은 더 더러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니들은 더 더럽다면서. 자기들이 깨끗하면 왜 더러운 사람 흉내냅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래 놓고는 이제 본인들은 니들은 나보다 더 나쁜 짓 했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제일 한국의 좌파들의 위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부자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욕하는 거. 그건 위선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욕해?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김의겸 말씀하신 이선자 씨 연봉이 5천도 안 되는데 아마 5천 좀 넘을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1급입니다. 1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5천 넘은 것 같은데 이자가 뭐 한 5천 넘으니까 어찌됐든 뭐 연봉이 1억이다 하더라도 이자 5천만 원을 낸다? 이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인 생활인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참. 자, 양심 실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양심 실종입니다. 저는 이 좌파 인사들, 뭐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만납니다.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지금 만세 보수님 벤츠 좌파라고 하지요. 자, 벤츠 좌파.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샴페인 좌파라고 그럽니다. 뭐냐? 샴페인, 비싼 고급의 샴페인 먹으면서 좌파 행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알마니 좌파라고 그럽니다. 그 비싼 고급 양복 알마니 있죠? 알마니 입고 다니면서 좌파. 게다가 이제 아까 벤츠 좌파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그런 좌파 봤습니다. 알마니 입고 차 트렁크에 비싼 샴페인 박스째 싣고 다니면서 벤츠 몰고 다니고 그래서 무슨 파티한다고 샴페인 터트리는 전 그런 좌파도 봤습니다. 정말 유명한 좌파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 실종이죠. 아니 좌파란 이야기 하지 않고 서민 이야기 하지 않으면 저 자기 돈은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 저 아무런 탓할 생각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능력 있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즐길 수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돈을 벌었는가 여부,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렇게 서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화합한 생활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샴페인 20-30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더라고요. 그걸 박스채 가지고 다니면서. 참 저는 이건 아닌데,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를 저한테 자랑을 하길래 들어봤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희우님 생계형 좌파 맞습니다. 또 생계형 좌파도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생계형 정치인들 많고 생계형 좌파들 많습니다. 특히 이 좌파들의 문제가, 지금 누가 그런 이야기해요. 지금 이번에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현 민주당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경 미달의 사람들, 정말 품격 미달, 자경 미달, 자질 미달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요. 정치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평생 돈 벌어본 적 없고, 평생 월급 봉투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평생 저금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막 각 의원 된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돈에 맞들면요 눈 뒤핍니다. 그리고 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좌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우리 참 걱정이다. 사고 칠 사람들 많이 난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아마 이 정권 이제 서서히 이제 부정부패 좌파 돈 한 2년 3년 지나면 이제 돈 받아먹은 친구들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의겸 대변이 돈 문제는 이제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다 터졌습니다. 청와대 한복판에서 이런 류의 사건들이요, 앞으로 더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김의겸 대변인 유의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아마 청와대에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갑자기 대통령이 10일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했나 싶었더니 김의겸 대변인이 한 게 아니라 이른바 윤도한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왔네요.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얼굴 못 내밀겠죠? 어떻게 이제 얼굴 내민다면 그럼 우리 상줘야 됩니다. 그 뻔뻔함, 얼굴 두꺼움에 대해서 우리는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윤도한 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10일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11일날 그냥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돌아온다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실무회담이다. 그러니까 1박 2일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김정숙 여사도 같이 간답니다. 아니, 1박 2일 실무회담 한다는데 김정숙 여사는 왜 갑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일리지 쌓으려고?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도 마일리지 있나? 퍼스트 클래스 마일리지를 하나?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비행기 타는 게 취미인가? 아니, 사실 청와대 주장대로 실무회담이라면은 1박 2일 가가지고 대통령과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따라가서 비행기 타는 게 취미 아니고서는 그 진짜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갔다면요, 시차 적응도 사실 힘들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런데 또 따라가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들어요. 여행병에 진짜 맞들렸는지,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가면 불안해서 그런 것인지, 대통령이 불안할 수도 있고, 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1박 2일 실무회담 가는데 대통령이 영부인을 데리고 간다. 비행기만 타고 가는데 워싱턴까지는요 15시간 이상 걸립니다. 15시간, 올 때 15시간, 30시간 가는데 실무회담 1박 2일 하고 온다? 대통령 참 건강도 좋으신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고서는 못 따라갑니다. 정말 남편 출장에 그냥 막무가내 따라가는 격이네요. 정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이건 청와대가 한번 설명을 해봐야 돼요. 왜? 지금 방금 하시는 문통이 건강 이상 점점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건 대통령 국민들이 알아야죠.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선호학 대통령 부부 금실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 금실 좋으면요,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게 낫습니다. 30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젊은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LA하고요. 또 동부와 가는 건 또 틀립니다. 시차가 거기는 시차가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요. 저도 미국 동부 한번 갔다 놓으면은 시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부를 1박 2일 비행기만 타고 간다? 참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네요. 수렴청경한다. 나 같으면 귀찮아서도 안 간다. 맞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도 이상하고 우리 여사님도 이상합니다. 자, 그 주제는 또 4월 10일 되면은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야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